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진짜 죄송해요. 네, 잘 들리시나요? 이제 괜찮으신가요? 이제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네. 네, 제 안녕하세요. 목소리 좀 예쁜가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진짜 죄송해요. 네, 잘 들리시나요? 이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네. 네, 제 목소리 좀 예쁜가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진짜 죄송해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다시 시작할까요?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네. 아, 네. 제 목소리 좀 예쁜가요? 안녕하세요. 손자분 청소에 대한 네, 잘 들리시나요? 다시 시작할까요? 이 내일 잘 청소분 아, 네. 제 목소리 좀 예쁜가요? 안녕하세요. 그 이유 네, 잘 들리시나요? 다시 시작할까요? 이 내일 잘 청소분 이 내일 제 예쁜가요? 안녕하세요. 그 이유 네, 잘 들리시나요? 다시 시작할까요? 내일 잘 청소분 이 내일 제가
예쁜가요? 안녕하세요. 맨날 뒤에 나타나? 그 이유는 이 네일샵 자체가 혼자가 예쁜가요? 뒤에 나타나? 그 이유는 이 네일샵 자체가 혼자가 예쁜가요? 뒤에 나타나? 모셨습니다. 오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처음 네.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요. 저는 대표님하고 거의 한 18년, 20년 차 거의 다 뵀잖아요. 네. 그죠? 20년 차 정도 지금 뵙고 옆에서 계속 제가 좀 뭐 궁금하거나 잘 모르는 거 있을 때 좀 찾아가는 저희 멘토 역할을 좀 해주고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잘 모르시니까 시청자분들한테 대표님 소개 잠깐만 좀 대표님이 직접 좀 예. 해주시면 어때요? 예. 왜냐면 대표님이 예전에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네. 그때 꽤나 연봉이 높은 증권 분석사 어머. 일을 하시다가 그 일을 다 때려치시고 어머. 네, 돈 하나도 안 되는 그 당시 네, 내일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스토리 잠깐만 좀 얘기해주고 어떻게 이 일을 하시게 됐는지 요거 한번 얘기해주시면 네. 우리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아 이게 이렇게 비전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반갑습니다. 네일을 사랑하시고 또 성공하는 네일샵 경영을 원하시는 여러분, 저도 네일이 좋고 또 네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좋아서 20여 년째 네일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포신일 김기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95년도부터 제가 네일업에 입문을 했으니까 이제 한 20여 년 된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우리 박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작은 증권회사에 있다가 네일업으로 또 전업한 케이스인데요. 저는 그 당시부터도 사실 네일을 잘 몰랐지만 뭔가 새로운 일이라는 일 그런 것들이 저를 설레게 했고 또 지금 또한 여전히 네일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설레는 마음은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네일만 생각하고 또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컨설팅 해주려는 마음만 가지면 되게 설레고 그다음에 기대되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또 귀한 시간 우리 사라네일에서 기회를 주시고 우리 박경화 대표님이 같이 게스트로서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시간 반 동안 여러분 제가 아는 짧은 지식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기에 너무 잘해주세요. 여기에 겸손까지 네네. 네. 그러면요 원론적인 질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즘 그런 질문 되게 많이 저도 받거든요. 네. 지금 네일 비즈니스가 정말 비전 있습니까? 네. 비전 있나요? 그래서 가장 큰 질문이네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이거 왜 하는 건데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제가 좀 먼저 대표님한테 좀 어려운 질문 처음으로 예. 날리는 것 같은데. 네. 어떡하지? 네. 빡셉니다. 네. 네, 처음부터. 그래요. 어쨌든 제가 요즘에도 사실은 이제 대학교나 또는 대학원생, 석사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가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사실 네일 산업 비전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당연히 저는 비전 있으니까 지금도 즐겁게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그 비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구체적인 어떤 그 데이터나 구체적인 어떤 수치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맹신도처럼 믿습니까? 또는 뭐 됩니까? 라고 하면 예 그렇습니다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비전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저는 전문직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네일 산업이 좀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나 변호사 선생님이나 또는 여러 선생님들을 보면 그분들 나름대로 전문성을 토대로 연령에 관계없이 그리고 정말로 경험만 있고 능력만 있으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전문직이잖아요. 네일업도 저는 뷰티 전문가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전문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네일업은 사실은 다른 미용업에 비해서 역사가 좀 짧은 편이에요.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 한 20년, 25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짧은 세월 동안에 사실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그 우리나라의 네일샵 수나 또는 네일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나 또는 고객 수나를 바라보면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좀 예측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샵은 아시겠지만 전국에 한 10만여 개가 있거든요. 예, 근데 내일은 이제 한 15,000여 개 정도라고 좀 예측이 되고 있는데 한 7분의 1 정도
그 정도 숫자가 되고요. 좀 우스갯소리로 헤어샵의 고객은 10만 명입니다. 죄송합니다. 5천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네. 국민 모두가 사실 그렇죠. 헤어샵의 고객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헤어샵은 10만 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좀 잘 되는 편이에요. 근데 수요가 네일샵은 있으니까. 네, 어. 네일샵은 사실은 15,000개밖에 안 되면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하면 더 잘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요즘에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바로 고객 수가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 수는 제가 예측컨대 한 200만 명 정도 내외가 되는데 이제 남성들이나 또는 20세 이하 여성들 같은 경우는 네일샵의 고객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어린아이들도 네일샵을 이용하고 네일샵의 엄마랑 같이 이용하고 있고 맞아요. 또 지금 젊은이들도 나이가 먹어도 네일을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거기 때문에 고객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네일업은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말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대학교 1학년이지만 이제 그 대학교 1학년이 60대가 될 때까지 계속. 네일과 접하게 되면 그렇죠. 그걸 네일 문화와 함께 아, 성장하고 우리는 맞아요. 네일 산업이 성장하고 그들은 네일 문화 안에서 계속해서. 성숙해지고.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릴 때의 어떤 체험한 것들이 평생을 네. 가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사실 20여 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 전에 있던 분들을 네일 문화를 접해보지 못해서 네,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네. 자연스럽게 그렇죠. 주변에서 접하기 그렇죠. 때문에 평생 맞아요. 동안 네일 매니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하나 제가 또 저도 강의하면서 좀 덧붙이는 것 중에 하나가 네네. 이제 우리 4차 산업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사실상 우리나라만 4차 산업 혁명이라고 얘기하지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음.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3차 산업 인터넷 쓸 때 우리가 3차 산업이라고 막 하면서 쓰지 않았잖아요. 근데 맞아요, 유난히 맞아요. AI 같은 경우는 4차 산업이다, 4차 산업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튼 4차 산업을 갈 때 가장 그 여러 가지 필요한 능력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 근데 이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 4차 산업에 인재로서 잘 뭐라고 해야 되지?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네네.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봤었을 때 우리 네일 하시는 선생님들 모두 다 공감 능력이 없으면 이 직업을 선택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4차 산업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분들. 최고다. 네,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들어서 대표님 말씀 덧붙여서 그래 이런 부분도 비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살짝 한번 덧붙여 예, 봅니다. 네, 아이고 네, 좋습니다. 네, 네. 저도 하나 배웠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들어가 볼게요. 네. 본격적으로 네일샵을 지금 현재 프랜차이즈로 포시네일 운영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네. 그 안에서도 직영샵 이렇게 해서 한 100여 개 정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대표님께서. 그래서 그러면 진짜로 네일샵 창업을 위해서 필수 자격 조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도 창업을 할까 말까 준비 중이신 분들, 맞아요. 예비 창업자분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 많으세요. 아마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 네, 좋은 핵심 옆에 혹시 노트 준비되어 있는지 네, 노트 필수입니다, 여러분. 네, 노트. 네, 이제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오전에도 창업 상담을 한 건을 받고 왔거든요. 아. 이제 그분도 뭐냐면 헤어샵을 현재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이신데 네일샵을 하나 더 오픈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또 네일업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비즈니스로 창업을 해보려고 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그러면 네일샵을 창업하려면 네. 어떤 필수 자격 조건이 필요할까라는 네. 생각들을 해보면 네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일업은 전문직입니다. 그쵸. 그래서 네.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의사 면허가 있어야지 가능하고 변호사 선생님도 마찬가지 변호사 면허가 있어야지만이 그 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처럼 네일도 미용 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면허증. 그렇죠. 예, 첫 번째는 그래서 자격 조건으로서는 기본적으로 미용 일순위. 면허증이 있어야 된다. 면허증에는 네일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네일 면허증으로 전환해도 되고요. 또는 미용고등학교나 또는 전문대학교의 미용학과 또 4년대학의 미용학과를 나온 분들은 졸업과 동시에 주어지는 종합면허가 있죠. 네. 그 종합면허를 가지고 역시 헤어, 피부,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네네. 네일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면허가 있는 자만이 네일업을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 일반적인 분들이 네일업을 하고 싶다고 하지만 이런 미용사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네일업을 창업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게 첫 번째 자격 조건이고요. 네. 두 번째는 대부분 이제 네일업이 어찌됐든 미용 분야잖아요. 그렇죠. 미용 분야인데 미용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 예, 자격증만 취득했다고 모두가 잘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네. 자격증은 필요 조건에 불과하고요. 충분 조건으로는 네네네, 그렇네요. 예,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전문성에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네. 하나는 테크닉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테크닉. 예, 그래서 테크닉에 관련된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테크닉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과의 소통 능력. 아까 공감 내기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서 교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 중요시 안 하고 맞아요. 손톱만 예쁘게 해주면, 맞아요. 예, 맞아요. 이렇게 하면은 예쁘게만 하면. 예쁘게만 네. 해주면 장사가 잘 될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사실 네일샵에 오는 고객들의 어떤 니즈를 보면 네네. 예쁜 손톱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스트레스 해소나 음. 제대로 된 대우를 받으면서 힐링을 하러 오는 분들이 못지않게 많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테크닉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고객과의 공감 능력이나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못지않게 테크닉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실무 능력이에요. 네. 사실은 면허증이 있다고 또 소통 능력이 있다고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쵸. 실무 능력, 즉 샵에서의 일어나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샵에서 경력을 쌓아라, 경험을 해봐라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론만 알고 어떤 그런 상황에서 창업을 하거나 그러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무 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경험 쌓기, 이 네. 부분이 또한 네일 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경영 능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시간 관계상 네. 그 세 가지만 제가 오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요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옆에서 열심히 네, 열심히 타이밍 같이 쳤습니다.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그래서 기술에 대한 전문지, 그 다음에 전문성, 그 다음에 미용에 대한 전문성. 네. 거기에서 테크닉과 소통 능력 필요하다. 그 다음에 실무 능력 필요하다.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실무 능력 필요하다. 요 세 가지 필수 자격 조건이라고 하시면 돼요. 요 세 가지가 통과되셔야지만 이제- 창업을 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요거 통과 안 되면 창업 못 해요, 여러분. 예. 이거 세 가지는 무조건. 그러면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이제 네. 왜 이렇게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저한테도 샵인샵으로 어저께도 제가 전화 받은 것 중에 네. 하나예요. 그러니까 샵인샵으로 오픈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다음에 샵인샵으로 오픈하면 성공 확률이 있나요? 그다음에 아니면 또 샵인샵, 왜냐면 아까 그 소자본 창업이 제가 봤을 때 여기 샵인샵부터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막 알아보고 얼마 안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요 정도 가지면 할 수 있는 뭐 특별히 누구한테 뭐 대출을 받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선 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은데 샵인샵 먼저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거 여쭤봐도 돼요? 샵인샵이 비전이 있는지, 샵인샵에 대한 비전. 그 다음에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샵인샵 갔다가 이렇게 문 닫고 온 친구들 되게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샵인샵에 대한 약간 이렇게 부정적인 견해를 좀 없지 않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대표님은 또 저보다 또 다른 경험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니까 대표님 샵인샵 했을 때에 그 샵인샵이 왜 관심을 끌고 있고, 그 다음에 샵인샵 할 때 혹시라도 여기 지금 아마 듣고 계실지도 몰라요. 샵인샵 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럼 준비하고 계실 때 이것만큼은 주의해라. 이것만큼은 주의해라. 주의해야 할 점. 예. 그리고 샵인샵이든 아니면 큰 대형 샵이든 간에 중요한 거는 샵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가 창업을 하는 목적이 뭐냐가 중요한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맞는 것 같아요. 예,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샵인샵을 하는 분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목적 설정과 목표 설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왜 샵인샵을 하냐면 돈이 없거나 어떤 부분보다도 사실은 내가 작은 돈을 가지고 창업을 해서 망하더라도 큰 손실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준비를 안 하고 섣불리 창업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거든요. 꼭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안 하고 예.
앙해도 그래 마음에 네, 뭐 괜찮아. 그런 이런 거. 이런 거 감수할 수 있어. 네. 이런 생각을 먼저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생각부터가 되게 위험한 생각 같은데. 예. 그러니까 생각부터가 시작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샵인샵을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샵인샵을 하는 분들이 보면 또 이런 생각을 하세요. 내가 샵인샵을 통해서 경력을 쌓지. 내가 경험을 쌓지. 그런 다음에 아까 그 말씀하신 실무 경력. 네. 아, 그거를 샵인샵에서. 예. 아. 그런 다음에 좀 멋지게 크게 차려서는 내가 아. 그때부터 돈을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아, 창업을 하는 경우가 이해가 되네요. 많거든요. 근데 그럴 수 그것 있겠네. 또한 잘못된 거라는 아.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했지만 목적과 목표가 잘못 설정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고객님들은 나의 마루타가 아니에요. 그쵸. 예. 고객님들은 샵인샵이나 아니면 정말 그거 와닿는다. 큰 독립 로드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고객님들은 나한테는 정말 귀중한 고객님이시거든요. 근데 내가 이분들 연습을 통해서 내 경험을 쌓고 경력을 쌓겠다? 이거는 잘못된 목표 설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샵인샵을 할 때 성공 확률이 낮다고 봅니다. 그렇구나. 예. 그러면은 일단 그러면 이제 예.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그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만 하면 되는 거 다른 주의 사항들은 예, 그러니까 이제 샵인샵에서 이제 금방 말씀하셨지만 목표 설정이나 목적 설정이 잘못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또 샵인샵에 할 때 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모두 다 역할이 분담이 돼 있고 또 나름대로의 자질이나 또는 소질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혼자 1인 다역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위험이 있죠. 네네. 따라서 사실 훈련도 안 돼 있는 분이 초보 선생님들이 주로 샵인샵을 많이 하려고 하던데 거기에다가 내가 어떤 역할까지도 모든 역할을 다 감수하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잘 수행을 못하는 그래서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샵인샵을 준비할 때 꼭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올바른 목적과 목표 설정을 정확히 해라. 두 번째는 내가 맞이하게 될 고객님은 나의 마루타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큰 어떤 교훈과 그다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고객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실력이 부족하거나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하면 샵인샵 창업은 절대 금물이다. 왜냐하면 오히려 경력이 많은 분들하고 함께 여럿이 창업을 하게 되면 네. 그분이 대신해서 나의 부족함을 메꿔줄 수가 있는데 샵인샵은 오로지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고객에게 메꿔줘야 되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크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저한테 그 샵인샵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하고 상담 오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거기 원래 이제 큰 대형 미용실 안에 샵인샵, 그다음에 대형 피부 관리실 안에 샵인샵. 그러니까 그 대형 관리실 안에 계신 분이 갑 나는 을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도 갑인데 갑과 갑으로 만나야 되는데 갑과 아니구나. 자연스럽게 그 규모의 경제에서 밀리는 건지 그렇죠. 네 갑과 을 상태로 된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같은 경영자로서 한 방향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목적과 목표가 같이 가야 되는데 그 목적과 목표가 서로 틀리게 가버리는 거예요. 삐걱거리는 이제 맨 처음에는 너무 중요합니다. 네, 맨 처음에는 같이 막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네 어느 순간에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고객이 막 와야 되는데 고객이 좀 뜨문뜨문 와. 그 다음에 과거에는 전년도 매출이 이만큼이어서 그 매출을 가지고 나는 그걸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샵인샵에 딱 들어갔는데 전년도 매출하고는 올해 매출하고는 또 상이하게 틀려. 이제 이러다 보면 약간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도 좀 플러스 시키면 그 지금 내가 입점하려고 하는 그 샵에 그 샵 안에 매출 추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객 추이 이런 것들을 트렌드를 좀 잘 보고 들어가셔야지 좀 성공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네, 그거는 맞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목적과 목표가 정해진 이후 정해졌을 때 이제 그런 세부 사항으로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딱 보면 아 내가 여기에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 소자본이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제 네 네. 그때 투자하시는 겁니다. 그때 창업하시는 겁니다.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부분이에요. 사실 미용실 안에 네일샵이 샵인샵으로 들어간다고 가정을 할 때 미용실 원장님이 샵인샵을 유치하는 목적이 달라요. 그분들은 그쵸. 사실은 여기에서 수익을 창출한다기보다 서비스 어떤 거냐면 개념이다 막 이런 얘기하죠. 고객님들한테 구색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생각 가지고 샵인샵을 유치하기 때문에 실제 목적이 목적이 틀렸죠. 다른 완전 거예요.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안에 들어가는 네일샵, 샵인샵으로 들어가는 선생님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고 실제 그래서 길게 가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 박 대표님께서 너무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처음에 샵인샵에 입점하기 전에 그 대표님께서 저도 분명한 규모는 작지만 비즈니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업을 하는 건데 사업가로서 얻는 유익이 있는지 또 그런 유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의 마인드가 그 미용실이나 원래의 매장 주인과 같이 공유가 되는지를 꼭 점검해 보시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여기서 같이 배우는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우와.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창업할 때 뭐 필요한지 아까 네. 배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샵인샵을 창업하더라도 음. 이런 부분도 주의해라라고 또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제가 진짜 창업을 할 거예요. 뭐 샵인샵을 창업하든 그 다음에 내가 대형샵을 창업하든 10평짜리를 하든 8평짜리를 하던 진짜 내가 창업했었을 때 우리 원장님들이 사업계획서를 잘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업계획서를 쓰시고 창업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그거 진짜 원장님들 중요해요. 잘 많이 못 만났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창업하시고 싶으신 분들 아까 필수 자격 조건과 주의사항들 이런 거 네. 배웠으니까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만 한다라는 전제 하에 네, 하에 전제 하에 그러면 거기에 어떤 것들이 좀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머릿속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한 게 사업계획을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업계획을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예. 이거 중요한 질문이죠.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좋은 중요해요. 질문이죠. 네, 너무 좋은 선생님 질문이에요. 최고. 네네.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는 거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서 작성의 중요성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철저한 준비가 성공을 부르고 뚜렷한 목표가 행동을 이끈다. 이거 명언 나왔어. 명언. 다시. 적으셔야 된다. 다시. 저도 받아 적어야 되겠어요. 네. 명언 다시. 네, 철저한 준비가 성공을 부르고 네, 철저한 준비가 성공을 부르고, 네, 뚜렷한 목표가 네, 행동을 이끈다. 네, 예, 이 사업계획서에 작성하는 어떤 이유 목적이라 하면 네. 제가 이 두 어절로 명확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한다고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준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바로 사업계획서 작성입니다. 네, 네. 그럼 사업계획서 작성이 사실은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몇 가지 사업계획서 안에 꼭 들어가야 될 요소에 대해서만 네네. 제가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금 규모겠죠. 자금 규모. 네, 그러니까 자기가 내 자금 규모와 내 재정 상태에 맞는 그런 창업을 계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무리하게 준비되어 있지도 않은 창업을 한다고 하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금 규모를 어느 규모로 해서 내가 창업을 계획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나와 함께할 사업을 함께할 동료. 우리가 말할 때는 동료들을 얼마나 좋은 동료 그리고 얼마나 같이 꿈을 공유하고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함께 내가 향해서 가야 될 동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을 갖다가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 이 직원 채용 계획을 세우는 것 또한 자금 계획 못지않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또 내가 어느 곳에서 사업할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매장을 갖다가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상권 분석. 예, 매장 선정을 하려면 이제 상권이나 입지 분석을 통해서 정말 내가 요즘에 뜬다는 곳, 예, 고객들이 우리 내일 산업에 최적화되어 있는 고객들이 많은 곳, 이런 곳들을 매장을 선정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또 내가 매장을 선정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뭐냐면 내 매장에 찾아올 분 고객들을 초대해야 되잖아요. 초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초청하고 초대하는 방법이 뭐를 쓰느냐면 홍보와 마케팅. 그렇죠. 그래서 고객들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도구를 통해서 어떤 수단을 통해서 어떤 홍보, 방법을 마케팅 통해서 방법. 네. 고객님을 초대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샵에 초대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것이 바로 홍보와 마케팅 영역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내가 고객님들에게 제공할 서비스 매뉴얼이 뭔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사실은 대부분들은 입지가 중요하다, 상권이 중요하다, 또 서비스 가격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서비스 매뉴얼의 중요성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많아요. 네. 많아요. 그래서 만약 옆에 있는 순인의 네일샵이나 철순의 네일샵과 내가 경쟁을 한다고 쳤을 네. 때 그렇죠. 그분들은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동료이기도 하거든요. 아, 동료. 네. 우리와 함께 네일 산업을 발전시켜갈 어떤 핵심적인 같은 동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 사람들은 경쟁자로만 인식하다 보니까 그쵸. 그들과 가격 경쟁만 하려고 생각을 해요. 아. 근데 그거는 정말 철저하게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가격 그렇네요. 경쟁보다는 가장 궁극적인 건 내가 순이네와 철순의 네일샵과 어떤 다른 색다른 메뉴를 가지고 나만의 어떤 내 샵만의 강점을 살릴까? 이것을 고민한다면 그들이 나의 동료이면서 내가 그들과의 선의 경쟁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는 서비스 매뉴얼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서 나만의 차별화되어 있는 경쟁력 있는 매뉴얼을 정하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사업계획서 안에는 다양한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가보면 서점에 가보시면 네.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요령이나 이런 것들이 서점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되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만 좀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조금 더 성공적인 창업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더 첨언을 네. 할게요. 네네네. 그돈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그죠?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만큼 투자해서 얼마큼 벌어들이지? 이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저지르세요. 아, 생각하지 말고. 아니 생각 안 하고 저질러. 대부분 생각하지 사람들이. 말고가 아니라 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저질러. 그래가지고 아까 내가 자금이 얼마 있는지 그거를 딱 규모를 딱 생각해가지고 네네. 네, 창업을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5천만 원이야. 그럼 5천만 원을 투자를 했어. 네네. 그럼 투자해서 내가 어느 정도 어느 시점이 되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수익 분석을 가상이라도 네네. 그런 설계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상 설계를 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투자했는데 내가 이번 달에는 매출을 여기에서 요 정도 규모에, 요 정도 상권에, 요 정도 임대료에 내가 요 정도 매출은 내가 만들어야 돼라는 건 충분히 원장님들이 세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만약에 그걸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대표님이나 저를 찾아오시면 돼요. 네. 그럼요. 네, 찾아오시면 돼요. 그럼요, 그런 그럼요. 설계를 해드립니다. 근데 그걸 안 하시고 아 그래 내가 한번 혼자 해봐야지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빼먹고 원장님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원장님들은 아까 말씀 안 하셨는데 인테리어 엄청 중요해. 인테리어 컨셉 중요하죠. 근데 그거 진짜 중요해요. 인테리어 네, 컨셉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인테리어 컨셉 중요한데 원장님들은 그 외의 것들은 잘 안 보시고 인테리어 컨셉이 상권 다음으로 두 번째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즉 그게 가끔씩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인테리어를 채우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건 서비스 메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죠? 네, 그러네요. 네, 서비스 메뉴가 그 인테리어가 어떻냐에 따라서 그 서비스 메뉴가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 인테리어가 어떻냐에 따라서 아까 조직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요즘 사실 아까 같이 동반자 막 이렇게 말씀하셔서 혼자서 나 혼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로 같이 생각해라 이 말씀하시니까 가슴이 확 와닿고 아이고. 좀 약간 반성하는 근데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반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다들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서 수익 분석 가상 설계라도 수익 분석을 한번 해보자. 네, 그것도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너무 네. 중요한 지적이세요. 네, 역시 우리 박 대표님이 금방 말씀하셨지만 그 인테리어 컨셉 너무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예쁘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 본인의 어떤 주 고객을 타겟으로 한 주 고객들의 동선이나 그들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사실은 인테리어 컨셉 잡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저한테요? 네, 박 하기만 해요, 대표님한테. 하기만 해요. 왜냐면 저한테요? 제가 계속 질문만 받으니까. 제가 너무 공격했나요? 네, 좀 너무 좀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을 갑자기 딱 잡아가지고 제가. 맞아. 네, 오늘 나한테 우리- 질문만 하려고 질문 준비만 해갖고 왔는데 네, 답변 준비. 제가 네, 네. 괜찮으시죠, 여러분? 네, 우리 박 대표님한테 저 너무 궁금한 게 뭐냐면 사실 우리 박 대표님은 뭐 예전에
저와 어쨌든 같은 동료였어요. 같은 회사에. 그쵸. 근데 전 너무 사실은 제가 외람되지만 우리 동료 많은 수백 명의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네.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눈에 띄는 동료였거든요. 근데 나는 제가 좀 이쁘잖아요. 그럼요. 네, 예쁘기도 하고 한미모도 하시지만 이거 막 악플 달리는 네. 거 아니에요? 열정하면 정말 두 번째가랑 서러우셨는데 제가 되게 지금 상태에 존경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네일 산업에 있어서 막내 때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면 셋째, 둘째, 매니저, 그 다음에 이제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본부장 하여튼 이 네일을 통해서 사실은 네일 샵에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또 회사에서 큰 네일 회사에서 네. 관리자로서의 역할 또 어쩌면 총책으로서의 역할 또 어쩌면 멘토로서의 역할 이런 일들을 약 20년 동안 이제 개인 사업 빼고 한 18년 정도를 그렇게 정말로 기초 단계부터 관리자까지 해오셨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못 해봤어요. 저도 그렇게 막내로서 제가 일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일 샵에서 그런 것들이 참 부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들었는데 제가 오늘 궁금한 거는 네. 그 순간순간마다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순간순간들을 어떻게 아니 가끔씩 순간순간 힘들게 하셨잖아요. 저를. 제가 상상으로 힘들게 하셨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천호동에 가서 우리 내일 쇼하자 막 이러면서 이 시간 제가 한번 반성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거기에 주 역할 한 사람 저도 한 역할을 했는데 정말 그 힘든 역경들 또 그 순간들을 어떻게 그 시점마다를 어떻게 극복하셨을까 이게 좀 궁금한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또 앞으로 창업하실 분들도 정말 저런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도 공감되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갑자기 쑥스럽네요. 네. 근데 일단 저는 매번 일을 하면서 네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하네요. 네,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일을 했었을 때 제가 조직 생활만 18년을 했거든요. 지금은 반대로 생각해요. 내가 미쳤지. 내가 18년 동안 미쳤지. 이런 생각 하는데, 네, 제가 회사에서 18년 동안 조직 생활을 하면서 매번 제가 이렇게 부서도 바뀌고, 그 다음에 같이 끌고 나가고, 그 다음에 제가 같이 또 모시고 있었던 상사님들도 바뀌고 하는 네. 순간순간마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이 조직 안에서 해야 되는 목표를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르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목표가 1이다라고 하면 저희는 거기에 그냥 1 플러스 알파 0.1 더하기? 네. 그러니까 그 0.1, 알파 0.1이 저한테는 조금 큰 힘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주는 목표들도 있었었고, 회사에서 저한테 주어진 일들, 그럼 주어진 일이 저한테는 일단 1차 목표인 거잖아요. 근데 그쵸. 주어진 일 외에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있었었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그 안에서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잘 섞어서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중요한 오, 거. 네.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네, 좋아하는 일. 저는 사실 그 조직생활 하면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우리 거기 팀원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하는 것들도 좋아했고 재밌어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한테 교육을 시켜주는 일들을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 좋아하는 일이 알고 보니까 저한테 좀 잘하는 강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루미가네 회사에서 제가 만든 교재만 한 10권이 넘은 것 같아요. 네, 교재를 거기에서 제가 거의 이제 교재를 다 만들어서 지금 그게 어마어마한 저의 재산이 됐죠.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지금은 뷰티 경영 연구소 운영하면서 거기에 제가 필요한 것들 쏙쏙 빼서 또 다른 원장님들하고 다른 네일리스트 분들하고 나누고 있는데, 네네. 저는 첫 번째는 목표가 있었던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것을 잘 찾아냈다는 거. 조직 내에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맞아요. 일인 거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맞아요. 잘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고 뛰쳐나가거든요. 근데 맞아요. 일단 그 조직 내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좋아하는 걸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저는. 네. 나가기 전에 일단 나가기 전에 일단 내가 분명히 이 조직 안에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그쵸. 라는 걸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있어요. 저는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네, 누구나 다 달란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조직 안에서 쓸모 없음에 쓸모 있음,
아세요? 쓸모 없으면 쓸모 음. 있거든요. 모두 다. 그래서 이건 장자가 하는 말씀인데, 네. 근데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좀 찾아서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 공감합니다. 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공감합니다.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 아니면 말고식의 추진력, 음. 뭐 이런 거. 음. 네. 그런 도전 정신, 뭐 이런 게 중요해요, 저한테는 진짜. 조직 생활 18년 동안 제가 회사 생활하고 음. 그걸 잘 아까 말씀하신 실무 경험 중에서 실무 경력을 가지고 경험 쌓기를 해서 저는 그 경험을 가지고 지금 뷰티 경영연구소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매장 2개를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박 대표님 사실은 제가 네일 하는 분들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적어도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마 유일하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왜냐면 제가 그러세요? 유일하다는 건 뭐냐면 네네. 물론 그만한 능력도 있다라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일업에서 가장 막내 시절부터 모든 경험을 다 쌓고 관리자에까지 그다음에 어떤 경영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험을 한 사람은 제가 적어도 아는 범위 내에서 많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시간이 여러분들 그 내일 일을 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나 네네. 경영하시는 우리 경영자분들이나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너무 중요한 어떤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론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박 대표님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이 그 질문이었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어서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또 기회를 주면 또 질문할 거기 때문에 제가 절대 그렇게 하면 내가 또 얼굴 빨개지고 내가 여기 울그락불그락 해야 우리 되니까. 소피님 들어오셨네요. 네. 그래서 네, 소피님 안녕. 제가 어찌됐든 이제 이 기세를 몰아갖고 두 번째 질문을 제가 또 네. 던져야지 우리 박 대표님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이제 보면 우리 박 대표님이 어떻게 잘 본인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해올 수 있었는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모든 사람의 목적은 사실 성공적인 내일 창업이거든요. 그쵸. 네, 그리고 성공적인 내일 경영이고 그럼요. 그러면서 인생이 좀 풍요로워지고 사실은 더불어서 사람들과 함께 풍요로워지는 걸 꿈꾸는데 네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네일샵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대표님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샵을 성공적으로 잘 경영하는 모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과연 성공적으로 네일샵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네. 예를 들면, 아,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네일샵을 참 저 사람은 너무너무 잘 운영해. 네네. 근데 그 사람만의 어떤 특장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너무나 이렇게 다양한 걸 펼쳐놓으면 얘기가 좀 안 되니까 또 공통적인 특징? 제가 욕심 있다면 한 4-5가지 공통적인 성공하는 어떤 네일샵 경영자들의 공통 특징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좋으신 도움이 질문인 것 되시도록. 같아요. 네, 아니 저뿐만 좋은 질문이에요?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좋으신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업했으면 성공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모델을 따라가야 돼. 누가 성공하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이런 분들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죠. 근데 저도 제가 NSS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NSS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네. 많은 원장님들, 약 200여 명의 원장님들이 지금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그 원장님들이 이렇게 쭉 보면은 물론 그 안에서 굉장히 성공을 이미 성공 다 했는데 뭐하러 이거 들으러 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을 그 NSS 안에서 이분들을 잘 이렇게 제가 관찰을 좀 해보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직원들하고 소통이 굉장히 활발해요. 아, 직원들과 소통을 활발히. 네, 직원들하고 소통이 활발해요. 그래서 아마 가끔씩 여러분들도 아마 인스타 들어가거나 페북 보시면은 원장님들하고 직원분들하고 같이 막 모여서 교육하는 거, 그 다음에 워크숍 가면서 막 이렇게 때로는 좀 술도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뭐 때로는 술도 먹고가 아니라 이제 많은 일부를 술을 먹고 하더라도 뭐 그런 활발한 소통을 하고 계시는 원장님들이 많아요. 일단은 직원들하고 소통이 되는 원장님인 것 같아요. 네, 너무 그거는 중요하죠. 이제 성공한 그 원장님이 성공 요인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들이 그런 자질을 그 안에서 소통할 수 있는 자질을 키워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활발한 소통이 일어나는 매장이 좀 성공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목표를 가지고 가는 샵들이 있어요. 목표 진짜 네, 중요하네요. 목표를 우리가 매월 어떻게 해야 된다, 매월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가시는 샵들은 반드시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렇게 목표를 다 하면 바로 워크숍 가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네. 아마 이제 워크샵 가서 막 이렇게 사진들 나오면 아, 전 매장이 성공하셨구나. 성공하셨구나. 이제 그런 게 팍팍 이렇게 들어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말씀을 드리자면 항상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는 샵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원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에 있는 직원들까지 다 그게 이제 전파가 되는 거죠. 교육에 대해서 열광하는 샵들이 있어요. 네. 그 저도 오늘 지난 9월달에는 작년 9월달에는 저도 양지원 원장님하고 잠깐 게스트로 같이 했었는데 네. 이제 양지원 원장님이 그런 케이스예요. 요런 네. 케이스. 예. 어. 끊임없이 교육해요. 끊임없이 교육하고 끊임없이 직원들 매월 초만 되면은 아마 대표님도 몇 번 네, 다녀오셨죠? 그럼요. 양지원 대단하십니다. 양지원 원장님 부름을 받고 네. 그다음에 저도 몇 번 끌려가다시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전화 와 안 오면은 뭐 어떻게 되는 것 마냥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제주도 오상미 원장님 지금 여기 네. 들어오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주에서? 네, 제주에서 어머. 제 수업을 들어 전 직원이 오 대박. 전 직원이 그다음에 샵 안에서 책도 읽어요. 독서 클럽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샵 안에서 책 읽고 책 나누고 좋다. 네 그런 샵들 성공해요. 지금 다른 매장 다 어렵다고 하는데 대박 치고 있는 매장 중에 하나거든요. 예. 또 하나 이제 뭐 이런 말들 NSS 수업을 들었다는 거. 잠깐 PR하자면 네. 댓글에서 네. 수업 좋다고. 네. 아 진짜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거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어요. 고객 관리를 잘하는 샵들이 있어요. 그 고객 관리를 잘한다는 게 뭐냐면 기술만 잘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 네네. 그러니까 꾸준하게 고객들한테 홍보 마케팅을 잘하는 샵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지난주에 부산에서 이제 블로그를 강의를 했거든요. 블로그 네네. 특강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 오신 원장님들의 9분 그날 9분 참석하셨어요. 9분이 모두 10년 이상 되신 원장님들이세요. 근데 그분들이 왜 지금 홍보, 마케팅 이런 걸 공부하러 올까요? 아 그만큼 중요하네요. 중요하죠. 근데 왜? 고객과의 관계를 어떻게 네. 소통을 하고 네. 어떤 방법 요즘에 어떻게 이제- 고객을 만들어내고 그렇죠. 지금 기존 고객 가지고는 내 기술로 충분해. 그렇지. 아 이제 더 새로운 많은 고객. 이제 그렇죠. 새로운 새로운 고객을 내가 창출해야 창출해내야 돼요. 근데 여기 10년 동안 되셨던 원장님들이 지금 제가 왜 이런 원장님들이 지금 이게 갈급하지? 라고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네. 과거에는 기술로 다 커버가 됐었어요. 맞아요. 10년 됐는데 기술이 없겠어요? 그쵸. 모든 기술로 다 커버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바로 옆에 차린 그 우리의 나는 경쟁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동료가 그 동료는 어린 직원이야. 어려. 또 그러니까 홍보 블로그도 잘해. 너무 잘해. 네이버 예약도 잘해. 인스타도 잘해. 거기다가 나는 나의 자존심이 있어. 10년 동안 나 했었던 자존심으로 내 가격을 안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하는데 그 직원은 아니 그 동료는 아무 생각 없이 여기에 가격의 반 가격으로 막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 마케팅까지 지금은 홍보 마케팅을 정말 잘하는 샵들이 성공합니다. 네, 성공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기 가양동에 오소네일 오늘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파이팅 막 이렇게 해주는데, 네, 그 원장님이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엄청 잘하세요. 마케팅, 홍보 마케팅을 정말 잘해서 이런 샵들은 성공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 기술적인 건 그냥 기본 베이스로 깔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여기에서 성공한 샵의 기술을 논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쵸.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 플러스 알파로 아까 말씀드렸던 거 목표를 좀 가지고 하시고 그 다음에 활발한 소통, 그 다음에 늘 배우려고 하는 자세, 그 다음에 홍보 마케팅을 잘 활용하는 그런 샵들이 성공하는 샵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죠. 예, 오늘 제가 역시 그 박경화 군단이라고 우리가 일명 그렇게까지. 박경화 군단이라고 하는 분들은 어. 다 성공하신 사실 원장님들이신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아요. 세상이 다 부익부 빈익빈이란 말 하잖아요. 사실은 점점 더 양극화가 된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내일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잘 되는 샵들은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 안 되는 샵들은 또 안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고 계세요. 제가 보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고객과의 소통을 잘한다든가 직원과의 소통을 잘한다든가 또 끊임없이 배우려고 한다든가 그죠 목표가 뚜렷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진 분들은 안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또 여러 가지 전국에서 어떤 세미나 가더라도 다 맞아요. 찾아가요. 맞아요. 어디에서 무슨 교육이 있을까 하고 막 알아보고 찾아가고 나 혼자 가기 아까우니까 직원도 저도 데리고 다 같이. 가고 같이 가고 막 그러는데 안 되는 샵들은 오늘 손님 하나를 더 받아야 되는 거야. 내가 무슨 거기다 교육받으려면 돈도 들어가 시간도 들어가 그럼 손님도 내가 못 받고. 왜 이거 손님도 못 받고 손해가 얼마인데 하루에 이런 어떤 손익결산을 잘못 두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잘 모르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의 능력에 그냥 몰입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성장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어려운 점들이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앞으로 나가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면 튀보하는 것 같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처럼 현재 그냥 내가 꾸준하게 한다라는 건 사실은 튀보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 박 대표님 말씀처럼 정말 배우려고 하는 분들 또 뭔가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분들 내 샵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아마 성공하는 샵의 특징이 아닐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여러분들 재미있으세요? 지금 다들 네, 재미있으세요? 댓글이 다들 글쎄, 엄청 우리만- 많아요. 지금 질문도 많고 아, 질문도 많아요? 공감도 하시고 아. 순위 관리가 좀 너무 힘들다고도 하시고 그렇죠. 네, 맞아요. 참 우리 둘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지금 사랑방에 와서 얘기하듯이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다들 뭐 이 기세를 몰아서 하나 더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했어요? 박 대표님한테 아. 또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질문하고 그다음에 네. 조금 브레이크 타임을 가질 건데요. 네. 제가 좀 또 박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금방 얘기했지만 성공하는 네일샵의 특징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럼 네일샵에 갖고 어떻게 하면 돈 버는데? 어떻게 하면 돈 버냐고. 그렇잖아. 네. 들어가야죠. 그래도. 네, 도대체 허를 그럼, 찌르는 질문. 어떻게 하면 돈 버는데 과연? 이 얘기가 아마 많은 분들이 저를 대신해서 아마 질문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돈 벌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줘봐. 이 질문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대표님. 들어왔어요. 지금. 예. 네, 잠깐 질문하는 동안 네. 0.3초만 생각을 하고 지금 돌리고 훅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당혹스러울 네. 거예요 지금. 제가 지지난번에 우리 이제 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한테 강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를 좀 두 개 정도 좀 꺼내 볼게요. 네네.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객단가를 좀 올려보자라는 거예요. 객단가 매출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그러니까 사실 매출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요? 고객이 많거나, 그죠? 고객이 두 개밖에 없어요, 사실은. 고객이 많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객이 적으면 이 적은 고객을 가지고 객단가를 5만 원 받을 거 10만 원 받거나,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예. 그쵸. 그죠? 근데 여기로만 제가 대답을 하면 싱겁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객단가를 좀 어떻게 올리면 좋을까? 객단가를 올리는 방법은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원장님들하고도 같이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 내가 오늘 하루에 1,000원만 올려보자요, 객단가를. 고객 한 명당 1,000원만 올려보자. 고객 한 명당 1,000원만. 1,000원만. 지금 내가 이 고객이 5만 원짜리 고객이 왔어요. 네. 오늘 5만 원 할 것 같아. 오늘 예약 이렇게 한 거 보니까. 근데 그 예약에서 내가 머릿속으로 1,000원만 올려보자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샵에서 직원이 우리 샵에 오는 고객이 하루에 한 10명 정도 고객이 와요. 네. 10명이 오면은 우리 샵에 1,000원만 올렸잖아요. 그 10명한테. 그러면 10명 곱하기 1,000원은 만 원. 만 원. 네, 만 원이죠. 근데 그 10명 곱하기 1,000원이 만 원인데 거기에다가 30일 동안 일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30만 원. 30만 원. 그런데 지금 그냥 딱 까놓고 얘기해서 30만 원 회원권 끊기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자는 거죠. 10명당 한 달 30일 해서 30만 원 매출을 올려. 그런데 네. 네. 1,000원 올리는 것보다는 아마 저희 선생님들은 3,000원 내지 5,000원 올리는 게 더 쉬우실 거예요. 맞아. 네. 1,000원짜리 올릴 게 없어요. 1,000원짜리로 매출을. 맞잖아요. 1,000원짜리로 매출을 올릴 게 없어. 스톤 하나 올려도 1,000원이 넘어. 네. 그러니까 3,000원 올리거나 5,000원 올리는 게 더 쉬워요. 맞아. 그러면 정말 스톤 하나 올려서 스와rov스키 그거 하나 더 올려서 아니면 라인티 하나 더 붙여서 3,000원 올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3,000원 하루에 올리면 하루에
3만 원. 3만 원. 곱하기 30일 90만 원. 네. 90만 원이면 회원권 3명. 3명. 90만 원이면 30만 회원권 30만 원짜리 3명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네. 우와. 그러면 우리 매장에서 내가 오늘 매출이 이번 달 매출이 매출 목표가 1,000만 원이야. 그런데 그것만 내가 매일매일 머릿속으로 좀 상기시키고 하잖아요. 그럼 나는 매출 목표가 1,000만 원이지만 나의 이달 실적은 1,090만 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 오.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저는 객당 제가 이 훈련을 저희 이 훈련이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직원들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희 직원들한테 제가 이거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직원들이 어저께도 제가 외부 나갔다가 저녁 늦게 이제 샵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팁에다가 메탈 가루 있잖아요. 네. 그 메탈 가루를 5만 가지 색깔을 다 해가지고 그걸 팁에다 다 붙여놓은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네네. 나는 손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뭐하니? 그랬더니 옹기종기 모여서 막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 메탈 팁으로 색깔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해서 이걸 추가로 시켜서 2만 원을 더 받겠다고. 와, 대박이다. 네. 음. 추가로 해서 2만 원을 더 객단가를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육의 효과다라는 생각을 했죠. 이게 교육의 효과다. 근데 이게 저희 매장뿐만 아니라 타 원장님들 샵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조금 좀 의기소침해 이렇게 다 극성수기라고 하는데 우리 매장은 왜 전년도 매출보다 안 높을까 막 이렇게 약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객단가 올리는 거 한 번만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하나만 더 붙여서 예. 얘기를 하자면 저는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고객님이 이렇게 오시면 짜투리 시간을 좀 잘 활용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짜투리 시간. 네, 네. 짜투리 시간을 좀 잘 활용해라. 그 짜투리 시간이 뭐냐면 15분, 30분 남아 있으면 뒤에 예약이 되어져 있으면 죄송한데 지금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하고서 고객을 돌려보내거나 다음번 예약으로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응대를 잘하는 거죠. 고객님 죄송한데요. 맞아요. 오늘은 조금 힘드실 것 같고 뒤에 예약이 있어서요. 지금 시간이 30분밖에 안 되는데 고객님 제일 제거하고 다시 하시려면 1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되니까 네. 오늘은 어쩔 것 같으니까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전화 주시고 다시 예약하고 다음에 오시면 저희가 예쁘게 잘해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보낸다고요. 근데 이 직원으로서는 자기가 최상으로 응대를 잘한 거예요.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최상으로 잘한 거죠. 네. 잘한 거죠.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나머지 30분을 좀 잘 활용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 버려진 30분을 고객님한테 고객님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30분밖에 안 되는데 괜찮으시다면 네, 고객님께서 괜찮으시다면 혹시 소고프 하는 것만이라도 좀 도와드릴까요? 네, 소고프 하는 거 5,000원에서 10,000원 받잖아요. 네. 네. 또 타샵에서 온 거는 15,000원 정도까지도 네. 받는 샵들이 맞아요. 있으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감독님. 여기. 그러네요. 네. 여기 바로 내 발 밑에 5,000원짜리 이렇게 지폐가 떨어져 있어요. 주어요, 안 주어요? 좋죠. 무조건 당연히 좋죠. 좋죠. 당연히 무조건 줍죠. 좋죠. 당연히 무조건 줍죠. 아. 네. 옆에 시선을 한번 이렇게 또 둘러보고 한번 보고 바로 줍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경찰서 가져가요? 아니요. 아니, 콘트롤 했죠. 내 호주머니에 바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바로 내 앞에 있는 고객이 그런 고객이거든요. 네, 딱 바닥에 버려진 5,000원 고객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주워야 생각하세요, 돼요. 시청자 여러분? 주워야 돼요. 그러네요. 그 짜칠 네. 시간에 진짜 네. 케어라도 하고 뭐 소고프라도 해가지고. 그럼요. 네. 그 30분 안에 고객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30분밖에 없어요. 혹은 15분밖에 없었어요. 15분이면 소고프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쵸. 15분밖에 없는데 고객님이 괜찮으시다면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벌 수 있는 매출이 있다. 저는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매출이 있다. 그건 예, 그거는 지금 당장 오늘 할 수 있는 제가 지금 오늘 두 가지만 풀겠습니다. 예, 예. 나머지 더 궁금하시다면 SS를 들으시고요. 네. 네, 네, 두 가지만 푸는데 그건 지금 당장 오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와. 바로 너무- 지금 네. 이 시간에도 바로 할 수 있어요. 예. 네, 바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마음에 들어요. 우리 박 대표님이 어떤 뭐 거창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지금 할 수 있는 거, 너무 공감이 되고요.
말씀하니까 저도 하나 생각이 나서 짧게 말씀 올리자면 네, 그런 네. 부분이에요. 제가 재작년이구나. 근데 그런 고민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대표님, 제가 객단가를 올리기 위해서 서비스 가격을 좀 올리고 싶은데, 왜냐면 인건비도 올라가죠? 모든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내일만 이상하게 비용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서비스 그러게요. 가격이. 아, 네. 안타깝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올해도 1월 달에 머리 깎으러 갔는데, 저희가 꺾는 데가 10,000원이었거든요. 근데 12,000원 해요, 지금은. 맞아요. 그럼 20% 오른 거거든요. 다 그렇게 올랐는데 왜 내일만 계속 각단가가 떨어지냐는 거지. 그 원장님께서 기본 케어가 거기는 12,000원이래요. 네네. 일반 컬러를 가지고 하는데. 근데 이거를 갖다가 1,000원만 올리고 싶은 거야, 이분은. 너무 소심한 거야, 내가 볼 때는. 1,000원만 올리고. 근데 뭐냐면 주변에서 1,000원 올릴 게 있었구나. 1,000원, 뭔가가. 1,000원 올리려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객을 다 뺏길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좀 망설이시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한 50분 받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냐면, 원장님 저는 1,000원 안 올려요. 올릴 것 같으면 그냥 아예 3,000원 올리세요. 아, 1,000원 올리고 왜 그렇게 욕먹을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3,000원 올리시면 맞아요. 약 20% 이상을 객단가를 올리는 건데, 네. 그러면 조금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그래 20% 고객 안 오더라도 똔똔이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그냥 네네네. 그 정확한 건 아니지만 네네. 편하게 생각을 좀 네. 해라. 네네네. 그 대신에 분명히 20% 올리는 분명한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 뭔가 당위성이 있어야 된다. 합리적으로 손님한테 설득이 돼야 된다. 그랬더니 이분이 찾아낸 게 이제 위생화일 세트라는 걸 이분이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위생화일 세트를 도입하면서 이제 20% 올려 3,000원 올린 거예요. 근데 대박 난 거예요. 고객님들이 떨어진 게 아니라 고객이 더 늘었어. 오. 그리고 객단가는 또 올라갔어, 20%가. 그리고 물어봤더니 뭐냐면, 이 네일샵에 오는 분들이 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다른 데들은 화해를 다 돌려서 쓰고 지저분할 때까지 다 쓰는데 이 샵은 한 번 쓰고 버려. 아, 그럼 바로 눈에 보이죠? 네, 눈에 그냥 손님 앞에 눈앞에서 바로 그냥 보이죠? 바로 쓰고 버리고 하는 것들이 보이니까 만족도가 너무 좋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금방 박 대표님이 말씀했지만 객단가 높이는 방법을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금방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많다라는 거죠. 저도 잠깐 생각이 나서 하나를 좀 보탰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 네. 이제요. 이제 제 차례 좀 아, 네. 합시다. 이제. 저 질문 이만큼 갖고 왔는데. 이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음.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아까 서비스 매뉴얼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네. 그래서 서비스 매뉴얼을 정할 때 음. 서비스 메뉴 정할 때 네.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까? 왜냐면 제가 이제 좀 노하우를 듣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면 푸시네일에서 서비스 메뉴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시청자분들하고 네. 네, 이런 부분을 같이 좀 공유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서비스 메뉴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좀 덧붙여서 예. 그거까지 같이 예. 얘기 좀 듣게 돼요. 예. 회원권 제도까지 네, 그냥 예. 네. 좋아요, 좀 좋아요. 조금 다르게 좀 운영하고 계셔가지고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 네. 이거 노하우로 다 풀란 얘기인데. 오늘 여기서 이렇게. 이거 다 풀어야 되나요? 아유, 농담이고요. 네. 당연히 이제 몇 가지 말씀 올리자면, 저는 사실은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큰 고민이 우리 폭신네일을 운영하시는 가맹 점주님들한테 다른 샵하고 차별화되는 뭔가 매뉴얼을 뭘 도입을 하면 고부가치를 올릴 수가 있고 차별화가 가능할까, 이걸 항상 고민을 해요. 그래서 1년에 적게는 2가지, 많게는 한 3가지 정도를 새로 서비스 매뉴얼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것이 아까 우리 박 대표님이 얘기했던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비스 매뉴얼을 다양화하거든요. 사실은. 다양.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런 예시를 많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레스토랑을 갔어요. 네. 갔는데 이제 웨이터가 와가지고 주문을 시키는데 와인을 시키라는 거야. 와인을 딱 메뉴판을 보니까 3만 원짜리도 있고 5만 원짜리, 8만 원짜리, 15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80만 원짜리가 있어요. 다양하죠. 예, 그럼 여러분 같은 경우 어떤 걸 시키시겠어요? 박 대표님 어떤 걸 시키실래요? 약간 중간. 예, 중간 거. 어, 중간 예. 거. 왜냐하면 저도 이제 중간 거 시킨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싼 거 시키면 쪽팔리고 애인한테 너무 비싼 거 시키면 그 다음 날 라면 먹어야 되잖아, 우리. 맞아요. 굶어야 되잖아. 이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체면치레는 해야 되겠고 경제적인 주머니 사정도 생각을 해서 보통 중간 걸 시키거든요. 그러면 와인이 3만 원짜리만 있는 레스토랑과 제가 지금 예시를 들었던 레스토랑은 약 아까 했지만 10만 원짜리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3배수가 차이 나죠. 3만 원짜리 와인을 파는데 여기는 10만 원짜리 판단 말이에요. 똑같은 와인을 똑같게 시켰을 뿐인데 이런 것처럼 서비스 매뉴얼이 얼마나 다양화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객단가가 틀려진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비스 매뉴얼을 만들 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아, 과연 이것이 고객님들의 트렌드에 맞을까? 요즘 시대 트렌드에 맞을까? 고객님들이 좋아하실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갖고 서비스 매뉴얼을 만듭니다. 원칙은. 그래서 지금도 현실적으로 서비스 매뉴얼을 만드는 부분들도 어쨌든 이런 다양한 원칙을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얘기 드렸지만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해 갖고 매뉴얼을 만드는 거, 그리고 어쨌든 전문적으로 좀 세분화시키는 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매뉴얼을 좀 만든다고 하나 좀 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원권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네. 사실 회원권 그러면 참 머리가 아프죠, 여러분. 왜냐하면 다 빚이 많이 쌓인다는 문제가 있어요. 네, 네. 특히 이제 정액권 제도라는 게 사실은 30만 원을 고객님으로부터 선입금을 받지만 네네. 그분들이 다 소화하기 전까지 다 빚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접고 싶어도 사업을 좀 어려워서나 사정이 있어 접고 싶어도 이 빚 때문에 못 접는데 심지어는 한 5년 정도 경영하시면 막 1억 쌓여 있는 데도 있어요. 어느 샵은. 우와. 예, 그러니까 한 달에 매출이 한 2, 3천만 원 하는 샵 같은 경우는 거의 1억까지도 쌓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빚인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도.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빚을 좀 줄여보자. 그리고 고객님이 좀 자주 방문하게 해보자. 네, 그리고 서비스 매뉴얼을 좀 아까 다양하게 만들었으니까 다양한 서비스 매뉴얼을 손님들에게 소개를 해보자.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격이거든요. 손님들은 서비스 좋은 고품질의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고품격 서비스가 일반 서비스 가격과 동일하다면 오. 사람들은 쉽게 그냥 고품격 서비스를 받아보잖아요. 가죠, 그쵸, 봤죠. 예. 이제 그 제도가 뭐냐? 바로 멤버십 제도입니다. 예, 멤버십 제도 그러면 뭐 우리가 말하는 회원권 제도 사실 멤버십이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그쵸. 근데 이제 어떤 걸 생각하면 되냐면 호텔이나 골프나 이런 데가 다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거든요. 네네. 그 멤버십을 가입하면 뭐 보통 어떻게 하죠? 뭐 무료 이용권 몇 회 주고 그다음에 할인권 몇 프로짜리 할인권 주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일샵도 이제는 좀 품격을 좀 높여서 정액권 제도와 더불어서 멤버십 제도를 활용하면 어떨까? 저희 포시넬 같은 경우도 멤버십 제도를 좀 활용하고 있어요. 2년 전부터. 2년 전부터 하다 보니까 빚의 채무는 줄고요. 네네. 그 다음에 매출은 오히려 늘어요. 왜냐하면 고객님들이 좀 자주 오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품격 서비스를 일반 가격에 받으세요. 왜냐면 멤버십을 가졌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판매도 잘 돼요. 왜냐하면 판매하더라도 20, 30% 할인을 해주거든요. 멤버십 제도를 가졌기 때문에 나에게 특권이 있어야지 멤버십을 가입할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이런 다양한 혜택을 줘요. 혜택을 한 10가지가 되는데 다 소개하려면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대신 멤버십 가입비를 받아요. 그렇겠죠. 네. 마찬가지 네. 호텔 회원도 그렇고 다 가입비를 내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가입비를 받아요. 저희는 20만 원을 받는데 그런 이제 가입비를 내고 1년 동안 내가 멤버십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하게 되면 아까 했지만 채무는 줄고 매출은 늘어나고 회원님이 고품격 서비스를 자주 받게 되고 그러면 또 직원들 입장에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영업하기가 너무 쉽죠. 왜? 고객님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고객님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권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멤버십 제도를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잘 응용해서 현재 운영하시는 저액권 제도의 문제점들을 타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스타가 한 네. 시간이 지나서 살짝만 껐다가 예. 네네네. 다시 켜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껐었나요? 네, 껐. 네. 예, 진행해 예, 주시면 예, 돼요. 예,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경과 시간이 1시간 10분 됐네요. 와. 약 한 20여 분 정도 남아 있는 네네. 거네요. 와, 20여 분 동안 이제 뭐랄까요, 대표님한테 우리? 집중적으로 제가 아니요, 제가 질문해야죠, 대표님. 네. 아니 창업 얘기 잠깐만 좀 예, 물어볼게요. 예, 어차피 예. 지금 프랜차이즈 창업 예. 대표님으로 계시기도 하고 한데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프랜차이즈로 지금 포시넬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만약 제가 뭐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검토하면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좀 좋을지 예. 네
이건 저한테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중요하고 좋은 질문이죠. 네, 너무너무 좋은, 엑설런트입니다, 이거. 좋은 네, 네, 좋은 엑설런트예요. 아니 또 이 자리에 오셨는데 이런 얘기 해주셔야지 시청자분들이 잘 모를 때 오락가락 할 때. 근데 분명한 얘기는 포시넬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들으시고요. 사실은 이제 가맹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 업계에서는 아직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편의점, 치킨집, 커피숍 이런 데들은 체인 프랜차이즈 비율이 60%가 넘거든요. 전체 매장 수 중에서. 근데 미용은 어떨까요? 미용은 5%가 안 됩니다. 우리 아까 헤어샵만 제가 10만 개라고 그랬는데 네. 헤어샵에 프랜차이즈 내놓을 수 있는 정말 내놓으라는 프랜차이즈 샵이 5%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일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내일은 더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랜차이즈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건 왜 그러냐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조금은 잘못된 편견을 갖고 계세요. 내가 왜 프랜차이즈를 하지? 프랜차이즈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대. 프랜차이즈 하면 별로 도와주는 것도 없대. 프랜차이즈를 왜 해? 이런 어떤 조금은 잘못되어 있는 또는 편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프랜차이즈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는 내 능력이 제한적인 사람, 적어도 내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내가 경영 노하우와 그다음에 직원들 관리하는 능력과 모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사람들은 한번 프랜차이즈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결국은 성공하는 창업이 목표이기 때문에 네네. 성공하는 창업으로 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프랜차이즈 선택하는 거죠.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장점들을 본사의 어떤 제도를 통해서 그 장점들을 내꺼화 시키는 것이 바로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결코 어렵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힘든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프랜차이즈를 선택할 때 몇 가지만 제가 좀 방법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브랜드.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에 막 100개 내고 그 다음에 다 없어졌다가 이런 샵 말고 네네. 1년에 5개든 10개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매장 수가 늘어나는 브랜드. 두 번째는 그 대표로 있는 사람의 업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일업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 고충을 얼마나 들어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뭐 가맹비가 비싸요? 아니면 로얄티가 비싸요? 이런 거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왜냐면 대부분 로얄티가 비싸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렇겠죠. 예. 가맹비가 없다는 얘기는 내가 별로 도와줄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사람들은 돈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맹비가 얼마예요? 사실 로얄티가 얼마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게 결코 최고의 선택 기준은 아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다점포를 갖고 있는 원장이 얼마나 많은가가 중요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프랜차이즈 그 브랜드를 하나 오픈했는데 그게 마음에 들어서 2호점 내고 3호점 내고 4호점 내고 5호점 내고 이렇게 한 사람이 다점포를 갖고 있는 브랜드는 그만큼 가맹점주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보통 그렇지 않고 그냥 한 개 하고 망하면 그냥 그만두는 매장들이 많거든요. 그런 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이왕이면 한 사람이 그 브랜드의 다점포를 갖고 있는 브랜드. 그 브랜드를 하라는 거고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리자면 당연한 얘기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면 맞아요. 가맹을 하게 되면 정보 공개라는 걸 하게 돼 있어요. 그 정보 공개서가 등록이 돼 있는지를 보시면 알아요. 그것도 안 돼 있고 하는 데는 죄송하지만 불법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도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말씀드릴 일이 많지만 꼭 확인하실 거는 정보 공개서가 등록이 돼 있는 브랜드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아마 프랜차이즈가 성공하는 창업을 위해서 큰 밑거름이 될 거고 아마 디딤돌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프랜차이즈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같이 이렇게 수업 듣는 도중에 이제 대표님 하시는 프랜차이즈 점주님께서 같이 수업을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막 물어보는 거야. 거기 좋아요? 우리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옆에서 들으면 이렇게 대표님은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우리끼리 들으면 거기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가만히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저는 가만히 있었죠. 네. 근데 그 옆에 그 대답하시는 분이 이제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포시네일은 갑질이 없어요. 최고 아닙니까? 네, 진짜. 포시네일은
점주가 갑이에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 이렇게 제3자를 통해서 들으니까 기분 좋으시죠? 너무 좋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점주님들이 뭔가 만족하고 계시는구나. 점주님들이 점주가 갑이에요라는 얘기하면서 네, 좋았습니다. 여기 질문 하나 드렸는데 양지원 원장님 들어오셨네요. 네. 그래요? 질문이 많아요. 네. 질문이 많아요. 질문 받고 갈까요? 그러면? 네. 네. 처음부터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질문 받아볼까요? 일단 처음으로 온 질문이 그거였어요. 현주님께서 네, 네. 지금 약간 셀프 네일이 발달을 했잖아요. 아. 그러면서 가격 깨짐으로 잘내인 만원샵들이 이렇게 우후죽순 생기는 마당에 네, 네. 마당에 창업은 위험한 도전이 아닐까요? 라고 네. 네, 네. 이런 질문 주셨는데 어떻게 답을 드려야 할까요? 네.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위험할 수 있죠. 네, 위험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가 지금 창업을 해야 되는데 왜 창업을 하지가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창업을 하지? 그러니까 그 10,000원 내가 저 사람이 10,000원 한다고 해서 나도 10,000원 할 건가라는 가격 설정을 한번 해보고 나는 왜 창업하지? 내가 지금 차후에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그냥 그냥 이거라도 해야지 뭐 이런 건지 그래서 내가 왜 그거 해야 되는지 목적이 제일 먼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그 목적이 섰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10,000원 하든 말든 난 상관없이 내 마이웨이를 가면 되는 내 거예요. 갈 길을. 그럼요. 왜냐면 그가 10,000원 한다고 해서 내가 10,000원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가 10,000원 해야 된다고 해서 내가 9,000원 할 이유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가 10,000원 한다고 해서 그 동료가 10,000원을 한다고 해서 나는 30,000원 해도 되고 50,000원 해도 돼요. 지금 다른 원장님들 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그와 다른 아까 서비스 메뉴 얘기도 하셨고 거기서 차별화 얘기도 하셨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럼 내가 50,000원이 되더라도 30,000원이 되더라도 그와 이길 수 있는 뭔가 경쟁력을 갖추셔야 된다는 거죠. 그 경쟁력 안에는 인테리어 컨셉도 있고 서비스 메뉴도 있고 그 다음에 고객한테 응대하는 방법, 방법, 네. 프로세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가격은요. 저는 이래요. 가격 경쟁은 지금 당장 이길 수는 없어요. 경쟁에서 이길 수는 있어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가격 경쟁에서는 이길 수는 있지만 지금 네네. 당장 장기적인 전략에서 이길 수는 없어요. 지금 단기로만 봤을 때는 이긴 그렇죠. 것 같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거기 앞에 있는 10,000원 샵을 잘 지켜보세요, 현주님. 네, 현주님께서 나는 내 갈 길을 갈 거야 라고 하시고 오히려 그 10,000원 하는 샵을 잘 지켜보세요. 현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지금 그 마음을 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좀 보내고 싶습니다. 아유, 네. 좋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현주님 화이팅. 네. 그리고 네. 직원들 관련돼서도 네, 질문이 네, 네. 들어왔어요. 직원들을 엄청 많이 뽑고 그만두고 할 텐데 네. 오래 데려가야 할 직원의 특징이나 혹은 이런 직원 마인드는 안 음. 되겠다 이런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원장님들 사이에서 많이 좀 고민하고 계시는 거 맞아요. 아닐까 싶은데 제가 그렇잖아도 대표님한테 핵심 자질이 뭘까요? 라는 걸 질문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어느 분이 질문해 주신 거예요? 소피님. 소피님께서 질문해 주셨네요. 글쎄 장기 근속을 하는 직원들 특징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첫 번째는 원장님과 기본적으로 어떤 가치를 공유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입사를 해서 취업을 할 때 물론 여러 가지 봅니다. 급여 수준도 보고 근무 환경도 보고 그다음에 또 많이 배울 수 있는지도 보고 대인 관계도 보고 여러 가지 보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착각에 빠지는 게 급여만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급여가 높으면 다른 데로 이동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사실은 이제 경력자냐 초보자에 따라서 약간 틀려요. 초보자들은 특히나 급여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이 배울 수 있느냐예요. 그걸 봅니다. 왜냐? 학원을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돈을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내서 배웠는데 내가 이제는 돈을 받으면서 배운다는 거죠. 직장생활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이나 동료들이 나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많은 기술들을 잘 가르쳐 주느냐. 이것이 급여 10만 원 더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그들에게 가치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맞춤으로 어떤 적정한 어떤 요구사항들을 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경력자들은 뭘까? 경력자들은 많이 배울 수 있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진짜 많이 좀 뭐냐면 자기의 능력답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느냐가 중요해요. 내 능력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느냐.
그러니까 욕심을 부려갖고 내 능력 대비해서 많은 걸 요구하는 사람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오너한테는. 근데 그 사람의 능력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느냐는 되게 중요한데 그 합당한 대우를 안 해주면 그 사람은 떠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는 초보자냐 경력자에 따라서 약간은 다를 수가 있고요. 근데 그 공통점은 뭐냐면 경영자, 즉 원장님이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 그다음에 내가 사업을 하는 가치, 그다음 미션 이런 것들을 직원들과 공유하는 그 노력은 경력에 관계없이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그런 것 생각이 같아요.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요 오늘 아침에 저는 일찍 면접을 한 명 보고 왔거든요. 근데 면접을 보는데 저는 면접 볼 때 저희 매장에 이제 가지고 있는 경영 원칙이라든가 우리 매장이 가지고 있는 제 사명감 막 이런 것들을 내 사명이 뭐다 이런 걸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웃기지만 면접 보러 이러고 왔다가 제 표정 보이시나요? 혹시 이러고 왔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오. 네, 그렇게 돼요. 태도가 바뀌죠. 네, 태도 그 사이에 그 태도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왜냐면 이제 생각지 못한 거죠. 이런 걸 가지고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다음에 여기 샵은 이런 게 있구나. 여기 샵은 이런 걸 중요시하게 생각하는구나. 네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이런 거 말씀하셨어요. 이런 샵, 뭐 이런 직원들은 그냥 빨리 어떻게 좀 일찍 그만둔 정리. 직원들, 정리해야 되는 직원들, 그 구분들 좀 어떻게 할까요? 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일단 저는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이기적인 직원들이 있어요. 좀 이기적인 직원들. 근데 그런 것들은 나뿐만 아니라 나만 힘들게 하는 거 아니라 맞아. 동료들하고 좀 같이 힘들게 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이기적인 직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불편함을 주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죠. 근데 물론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원장님이 좀 이렇게 같이 나가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얘기 좀 해서 고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자기의 당당한 권리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좀 조직 생활하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팀워크를 해치는 직원. 끈기를 좀 발휘하셔야 돼요, 원장님들이.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렇고요. 좀 어차피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고 그다음에 저는 또 이런 직원들은 조금 매장에서 기본적으로 서비스 마인드가 없는 직원들이 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서비스 마인드 없는 네. 직원들. 그러니까 고객이 오면 당연히 우리 입버릇처럼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그쵸. 직원들 있잖아요. 근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직원들이 있고 그걸 뭐라 할 수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 인사할 때 안녕 하고 인사하는데 그 반대 그 직원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안녕 하고 인사한 내가 더 무한하죠. 네, 무한하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비스 마인드가 좀 제대로 되어져 있는 친구. 그 다음에 그게 안 되어져 몰라서 안 되어져 있다. 그럼 그런 걸 배울 만한 자세가 되어져 있는지. 그래서 하나를 가르쳐 주면 우리 이렇게 해보자. 우리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는 것들. 저렇게 한번 해보자. 네, 하면 네. 그러면 그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잘 몰랐어요.라고서 이렇게 배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질적으로 왜냐면 저희는 고객 응대하면서 사실은 기술을 파는 것보다 서비스를 파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은 조금 원장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배제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뭐 잘 좋습니다. 판단하시겠지만. 네. 또 질문 있나요? 네. 그 운영 시 제일 중요한 부분 시스템 구축을 쉽게 하는 방법이나 뭐 주의사항 같은 게 궁금하시다. 이건 너무 어려운 질문. 포괄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네. 혹시 어느 분이세요? 또 소핀. 소피님 다 배워놓고 왜 그래? 네. 운영 씨, 아마 시청자분들이 옆에서 같이 있으니까 같이 좀 대답을 해달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운영 씨 가장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잘 해야 되는 거,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매장에서 모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매뉴얼화 시키는 거예요. 매뉴얼화 시키는. 근데 매뉴얼화 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맞아요. 어려운데 그걸 뭐냐면 차근차근 적어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매장에 매장 노트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매장 노트에서 오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적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일어나는 일들이 아마 100가지는 넘을 거예요. 하루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네. 그 100가지 정도에 일어나는 일들을 꾸준하게 한번 적으면 공통되는 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아주 간간히 일어나는 일들이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그럼 그게 운영 매뉴얼이 사실 되거든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 그거 A4 용지 한 장짜리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이미 머릿속에 다 있어요. 이미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글로 적어보시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걸 글로 적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운영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1월 1일 날은 매월 1일 날은 무슨 일을 하는 날, 2일 날은 무슨 일을 하는 날, 3일 날은 무슨 일을 하는 날. 원장님도 다 아실 거예요. 며칠 날은 급여 주는 날, 며칠 날은 임시로 나가는 날. 이거 머릿속에 탁 있는 것처럼 매장 안에서 이렇게 루틴하게 돌아가는 일들을 글로 적어보고 그 글로 적은 걸 가지고 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팀원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같이 공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우리 매장 안에서 하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 매장 안에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보자라고 하면 그게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반복적으로 시행하면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시행하면. 네. 시간 관계상 네네. 질문 하나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예. 우리가 지금 배정된 시간이 3분 남은 건가요? 예. 어. 그 하나만 네, 받고 지금 마무리해야 될 것 그래서 같아요. 아까 직원분들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소통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소통하는 방법 중에 가장 네, 직원분들과 네, 사실은 제가 좀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소통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좀 편하면서 중요한 건 저는 회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다 있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사실 회식 자리가 저는 잘 못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어쨌든 회식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거창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창한 게 아니라 간단하게 해서 내가 대화하고 싶으면 같이 차 한잔 하는 거. 그다음 내가 좀 얘기하고 싶은데 차 한잔 가볍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차 한잔 하는 거. 또는 내가 간단하게 가서 식사한테 간단하게 하는 거. 왜냐하면 사람들은 먹어가면서 사실 친해지고 또 먹어가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서로가 또 그냥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시간을 갖다 보면 해소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대화할 수 있는 시간, 즉 소통할 수 있는 아까 시간이라는 부분들이 결국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일로만 접근해버리면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서로가.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 밥 먹으러 갈까? 우리 차 한잔 할까? 그러면서 그냥 가볍게 느꼈던 점들, 하고 싶은 말들을 좀 드린다면 그것도 하나의 어떤 소통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소통을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고요, 공간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해요. 네. 그러면 사람이 필요한 건 내가 지금 소통하고 싶은 사람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저 사람하고 소통하고 싶은 사람이 필요한 거 필요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려면 내가 언제 소통을 해야지라는 시간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타이밍을 잘 보셔야 돼요. 저 사람하고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전달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저 사람의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러면 내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저 사람은 나한테 리젝트 당하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타이밍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공간인데 그 공간은 사실상 둘이서 조용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 있잖아요. 네, 둘이서 네네네, 둘이서 공간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는 조용한 공간. 그 다음에 약간 웃음소리와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얘기하다 보면 어찌 보면은 원장님들하고 직원들 사이에 얘기하다 보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공간에서 내가 막 웃는 건 사실 괜찮아요. 왜냐면 좋은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눈물 그성그성하고 할 일도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경험 많아요. 반드시 있는데 그런 공간에서 사람들이 막 옆에 이렇게 막 왁자지껄한 커피숍 안에서 같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 수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을 하려면 이거 양지원 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 소통을 하려면 머릿속으로 먼저 시간, 사람, 공간을 먼저 좀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소통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오늘 네. 진짜 약간 엑설런트입니다. 최고의 명언들 이렇게 무슨 말씀을? 네. 자. 저 마지막 질문 하나만 네네.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해주세요. 이 질문은 좀 그래도 저희가
네일 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좀 해야 되는 질문이고 서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 네일 비즈니스를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죠? 당연하죠. 여기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저희는 20년이 넘었는데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앞으로 네일 비즈니스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표님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진짜 궁극적인 네네 이게 자승자박이야. 네. 그래요. 너무 할 일은 사실 많은데 누가 그랬잖아요. 정말 할 일은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각자의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러니까 우리 박 대표님께서 하셔야 될 역할, 또 제가 해야 될 역할, 또 많은 원장님들이 또 기여해야 될 역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의 역할은 어쨌든 네일업계 선배로서 또 프랜차이즈를 시작하고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로서 저는 사실 프랜차이즈에 대한 한국에서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서 이거를 그냥 한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해외에 해외의 프랜차이즈 성공 운영 시스템을 해외에도 수출하고 적용해서 또 해외의 많은 사람들도 우리나라 네일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공 모델들을 그들이 또 성공 모델화 시킬 수 있도록 거기에 좀 기여하고 싶은 게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싶고요. 그럼 박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질문이 들어왔어. 저요? 갑자기 네 질문이 들어왔는데 들어왔으니까 네. 저는요 늘 제가 얘기하는 게 지식 기술 경영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술자가 되지 마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 단순한 네 기술자가 되지 마라. 그러면 기술자가 되지 말고 뭐가 돼야 되냐? 지식 기술자가 되라. 근데 지식 기술자가 됐으면 거기에 그치지 말아라. 거기에 지식 기술을 경영할 수 있는 경영자가 되라. 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식 기술 경영자가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좀 롤모델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실 뷰티 경영 연구소를 운영하고 NSS 아카데미를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내가 이분들한테 그냥 정말 기술자로서 끝날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한테 지식과 그다음에 이분들이 경영할 수 있는 경영 마인드를 좀 넣어드리고 좀 도와드리면 제가 알고 있는 조금만이라도 좀 도와드리면 이분들이 경영할 수 있는 경영자로 돌아설 수 있거든요. 근데 기술자에 막 급급하신 거예요. 근데 그 기술자로 급급한 게 아니라 경영자로 가실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드리고 싶다. 그게 좀 제가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하고 앞으로 제가 NSS 뷰티 경영 연구소 운영하고 또 지금 현재는 네일인도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네일인은 제가 원장님들 직원들 채용하기 너무 힘들어하시고 그 다음에 또 직원분들은 어디 좋은 샵이 어디지? 어디에서 일해야 되지? 막 이런 거 고민하고 계실 때 저는 좋은 베스트샵과 핵심 인재들을 또 연결할 수 있는 연결통로 만들고 싶어서 지금 네일 헤드헌팅 네일인도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네일 비즈니스가 정말 그냥 할 거 없어서 배웠어요 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처음부터 경영자가 돼야지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탄탄한 좀 비즈니스 구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좀 만들고 싶은 게 제 사명이기도 합니다. 아유 멋지십니다. 진짜 너무 멋지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네. 다들 다은님께서도 오늘 마음이 든든해지네요. 감사합니다 아, 다운님. 좋네요. 다운님 감사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상미 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모든 분들 진짜 다 감사드리고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네,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인사하면 되는 건가요?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남북 정상회담 어떻게 결론 났는지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채널 고정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감사합니다. 만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